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저는 남양주에 있는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사릉에 와 있습니다. 오늘 사릉을 둘러보면서 정순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릉은 총 42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2기는 북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40기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선왕릉이 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그중 하나인 사릉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이며 제가 있었던 날은 마지막 주 수요일이라 입장료가 없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공짜로 본다? 완전 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도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한국이 유독 유적지 입장료가 싸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좋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순왕후가 단종의 왕후가 된 계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종이 왕이었을 때 병으로 일찍 죽게 되거든요. 그 후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후사가 없던 단종에게 수양대군은 왕비가 없는 단종에게 혼인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에게 선택을 당해서 왕비가 된 정순왕후입니다. 단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나랏 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은 신하들이 도맡아 했고, 위축된 왕권의 틈을 타 삼촌 수양대군과 그 세력들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1453년 수양대군은 단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되고, 권력을 장악해 단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다가 영월에 유배를 보내게 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순왕후는 1454년 단종 2년에 왕비가 되었는데 단종보다 한 살 많은 연상 누나였습니다. 바로 다음 해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왕대비가 되었고, 1457년 단종이 폐위되자 군부인으로 강등되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단종과 혼인 후 3년 만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헤어지는데, 아직 사랑하기 부족한 시간인데 왕 뺏긴 것도 억울한데 사랑은 하게 해주지. 갑자기 제가 울컥해집니다. 사릉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향로라는 길과 어로라는 길이 있는데, 왕릉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 길이거든요. 향로는 1년에 한 번 있는 재앙 때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에 어로보다는 살짝 높은 길이고, 어로는 재앙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입니다. 영어로는 킹스로드라고 하는데 뭔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의 성격은 아싸에 가깝지만 여기서라도 왕이 된 느낌을 받아봅니다. 사릉 근처에 오면 건물이 4채가 있는데, 중심에는 재앙을 하는 정자각, 왼쪽에는 임금의 진지를 짓는 수라관, 오른쪽은 왕릉을 관리하거나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내던 곳인 수복방, 그리고 비각이 있습니다. 비각에는 정순왕후의 탄생, 왕비가 되고 부인으로 강등되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단명한 단종과는 달리 5명의 왕을 거쳐 82살까지 살았던 굉장히 장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단종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느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둘 사이는 세조가 만들어준 혼인이었지만 매우 애틋했다고 합니다. 기신제를 할 때 쓰는 상들입니다. 이곳 사릉제양은 매년 7월 17일입니다. 뒤쪽에는 외롭게 정순왕후의 능 한기가 있습니다. 제양하는 곳 뒤쪽으로 와서 그나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정순왕후의 릉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멀게 느껴지네요. 단종과 정순왕후가 떨어진 계기는 세조가 된 수양대군을 향해 정순왕후의 아버지인 송현수가 영모를 꾸민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단종은 영월로, 정순왕후는 정업원으로 가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왕릉인데 왜 왕후의 능밖에 없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건데, 단종이 왕에서 물러나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난 뒤 다행히 1698년 숙종이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켰는데, 당시 단종은 영월에서 죽은 뒤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능을 도성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오래된 무덤에 구멍을 뚫고 옮기는 일이 미안하다 하여 단종과 정순왕후의 무덤은 제자리에 둔 채 왕릉으로 격을 높여 각각 장릉과 사릉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 사망 후 원래 170년을 다른 곳에 묻혀 있었거든요.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왕후도 그 지위를 잃었는데요. 숙종 때 단종이 다시 왕으로 복권되면서 정순왕후도 다시 왕으로 지위를 얻으며 이곳 사릉으로 옮겨져 묻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창신역 근처에 정순왕후에 관련된 게 있다고 해서 이곳으로 와봤는데요. 문 닫혔네. 이곳은 정순왕후가 살았던 정업원 터라는 곳인데 궁에서 물러난 뒤 평생을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꽤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작은 집을 짓고 3명의 시녀와 함께 머물렀는데 옷감을 만들면서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를 딱히 여긴 세조가 식량을 내렸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네요. 저 같아도 더러워서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안에는 영조가 세운 표지석이 있는데 정업원 국이라고 합니다. 정순왕후를 기리기 위한 비석이고 영조의 친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정업원 옆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일대가 전부 정업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영월로 떠나는 단종과 정순왕후가 마지막을 보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다리인 영도교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고 영영 못 보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에 위치해 있고 영영 이별한 다리라는 뜻으로 영도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의 다른 흔적이 있는 한 정자에 가보았습니다. 이곳은 공원 안에 있는 동망각이라는 곳이고 정순왕후가 이곳을 보면서 단종을 많이 그리워했던 곳입니다. 나무 때문에 살짝 경치가 가리는데 실제로 보면 매우 좋습니다. 경치가. 어쩐지 여기 공원이 오르막길이던데 여기가 높은 곳이었구나. 공원으로 가는 길이 좀 가파른 오르막이라 당황했었습니다. 여기서 운동하면 시작부터 등산하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옆에는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이 있습니다. 영조가 진짜 정순왕후를 많이 생각해 준 것 같습니다. 동망각에서는 경치를 보기엔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이 옆쪽 벤치 있는 데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살짝 여기도 아파트가 가리고 있지만 나름 서울 시내가 잘 보입니다. 정순왕후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슬퍼했다고 하는데 같은 감정을 느껴보려 했지만 회색 건물이 가득한 현대 감성으로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감정이 메마른 걸까요? 공원 한쪽에는 정순왕후에 관련된 기념 공간이 있는데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 오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원 이름을 정순왕후 공원이라고 하면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숭인근린공원은 너무 옛날 감성 같습니다. 관계자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자주동 샘이라고 정순왕후가 왕후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서 빨래를 했다고 기록된 곳입니다. 여기 초가집은 조선 중기 실학자 이수광이 살았던 집터 비우당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서를 편찬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비우당 뒤쪽에 정순왕후가 이곳에서 옷감을 물들이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던 곳인 자주동샘이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보라색 물이 들여지는 약초인 자지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비단을 빨면 자주색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물 옆에는 염색된 옷감을 펼쳐 말리던 바위가 있는데 자지동천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왠지 발음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후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생고생하는 여인이 된 심정은 매우 슬펐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긴 시간 보지 못했지만 죽어서도 떨어져 있는 단종과 정순왕후를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순왕후가 있는 사릉도 생각할 사자를 써서 단종을 그리워한다는 마음으로 사릉이라고 불리게 된 이름인데요. 조선 왕조에서 가장 불행했던 왕과 왕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